정부가 말하는 의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경험을 해서 공공 의료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그거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지금 제시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정원을 늘려서 이 사람들을 10년 트레이닝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몇 년 동안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도록 하겠다라는 그 방안이 별로 말이 안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려도 그러시죠. 될까요? 네. 지금 이슈가 된 것은 이제 OECD 대비 의사수입니다. 이제 이게 그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금과 옥조처럼 네. 생각하는 OECD 기준이거든요. 모든 언론들도 복붙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다 보여주는데 제가 하나 화면을 보시면서 예. 말씀을 해주시죠. 이 그림을 굉장히 네, 좀 네. 그림이 복잡한데 어느 한 나라가 의료 정책을 얼마나 잘 만들고 있는지를 굉장히 크루드하게 아주 그냥 쉽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보여준 네. 겁니다. 가로축은 한 사람당 들어가는 의료비 돈입니다. 네. 그다음에 세로축은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평균 한 국민이 평균 여명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잘 그 곡선을 그려서 저 곡선 위에 올라가면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은 되는 나라죠. 쓰는 돈에 비해서. 예, 예. 네. 이 의료 문제는 돈을 떠나서는 얘기를 할 수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숫자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 중에서 엄청 못하는 나라 딱 보이죠.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 돈은 저렇게 많이 쓰면서 제일 많이 쓰는데 나쁘구나. 예, 거의 뭐 평균 수명은 동유럽 국가 수준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 뭐 프랑스나 스웨덴, 노르웨이들이 다 저 그 포물선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 포물선 위로 올라가는 나라들은 잘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안 쓰면서 국민들이 건강의 질은 높은 이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 OECD 대비 부족하다는 의사수로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의 자국의 그 의료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죠. 없다는 네. 걸 우선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어느 나라 사이에 자기 나라 의료 시스템 네. 불만 많아요, 다들. 예, 다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아니다. 걸 우선 네. 아셔야 하고요. 이제 이것이 그 매스컴에서 복붙해서 계속 나오는 OECD 주요국 임상 의사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3, 1000명당 2.3, 또 OECD 평균 3.4. 그래서 네. 이제 수치적으로 부족한데 제가 궁금한 것이 정말 의사 수가 그 의료의 질을 담보를 하느냐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네. 크게 좀 보죠. 이제 전 세계 지도인데요. 녹색이 진할수록 이거는 의사가 많은 나라입니다. 네. 흐릴수록 의사가 적은 나라고요. 네. 그럼 우선 바로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아프리카 나라들, 의료의 질이 아주 형편없는 이런 나라들은 의사가 굉장히 적다는 예. 걸 압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1명대 뭐 이렇게 굉장히 적은 의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본 의료를 갖추려면 최소한의 그런 의사 수는 있어야 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그러면 의사 수가 많아지면 정말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보실 게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의사가 많아요. 네. 북한 의사가 많고 아주 그린이 러시아가 이렇게 그린입니다. 그러네요. 네. 아르헨티나,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이제 1000명당 1명꼴로 더 많으니까 조금 더 그린이긴 한데 1000명당 1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5만 명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렇죠. 인구 대비로 네, 하면. 네. 예. 그런데 또 보면은 쿠바. 쿠바가 거기는 뭐 어디인지 의사 많은 모르시죠? 나라로 쿠바는 유명하죠. 예, 그 미국 그 발치에 있는 저 네. 쿠바, 그리스 이런 데는 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의사가 많은 게 꼭 의료의 질, 어느 한도 이상은 많아야 하겠지만 그걸 넘어가면 반드시 의료의 질이 이게 그 보장이 그렇죠. 되느냐. 사회주의 국가는 의사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이거 많은 거는 이 나라들은 철저하게 의사가 하는 짓, 환자가 원하는 걸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가 원한다고 이거 다 해주지 않아요. 네. 약도 얄짤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은 의사들이 많은 경향이 있고요. CIA가 이런 걸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나라들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A부터 뭐 Z까지인데 우선 A자로 시작하는 나라를 한번 쫙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의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오스트리아, 5명꼴 1000명에 5명대죠. 네.
벨라루스가 더 많아요. 100 러시아죠. 네. 100 러시아가 오스트리아보다 의료의 질이 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보면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안도라,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네, 나라죠. 네. 안도라, 안티구아, 바부다. 이게 저 카리브해 섬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 또 오스트레일리아, 또 아제르바이잔도 의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냐면 의사 수의 그런 단순 그런 숫자 대비로는 그 그렇죠. 나라의 의료의 질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 어느 수준은 있어야 하지만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리고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 저는 이거 OECD 통계 얘기할 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대비 떨어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왜 그거는 다른 건 다 놔두고 왜 이거는 더 굳이 또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를 이제 의료를 두들기면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또 병원 다니면서 피해 의식도 많고 불만도 많으시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적절히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뭐 주변에 환자는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참 병원 가서 섭섭한 일 한두 번 당하신 거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런 좀 악순환이 되어 있는데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의료의 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전에 의사 수가 많고 적고를 논의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복잡한 그림은 제 그래프들이 좀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서 복잡한데요. 그래프를 좀 보여주세요. 네. 네. 1차 진료의가 환자를 진료하는 평균 시간입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 의료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나라들은 최소 10분이 넘습니다. 네. 15분, 평균이 한 15분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진료를 보면서 이제 환자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제 아쉬운 걸 다 들어드리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5분 밑이죠. 5분 밑으로 내려가는 나라 뭐 탄자니아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의사 수가 많다 적다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제 대한 사람들은 저 그 의사의 진료 시간이 우리나라에 짧은 거를 네. 저만 하더라도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지 이렇게 않죠.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도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실 서비스업을 어떤 정비소를 들어갔더니 그 정비소 사장님이 굉장히 철학적이신 분이에요. 스피드, 속도와 그러니까 빨리 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싸게 이 세 가지는 한꺼번에 못 그렇죠. 안 갖는다. 되죠. 둘만 선택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때 이제 의료가 바로 그런데 전 그런 그렇죠.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의 그 삼각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 있는데 접근성, 비용, 질 이 셋을 어떻게 환자들한테 가장 보고 싶을 때 볼 수 예. 있고 예. 싸야 되고 예. 그다음에 질이 질. 좋아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액세스 접근성과 그다음에 비용 아까 보셨지만 돈 안 쓰잖아요. 네. 이것을 담보로 질을 희생을 하는 의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